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엘리트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2018년 시작하고 저 네네.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첫 초대석 시간인 것 네, 같아요. 처음입니다. 네. 네. 올 한 해도 이 좋은 입시 정보와 함께 네네. 초대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오늘도 원장님께서 또 좋은 입시 정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네. 그것보다 먼저 겨울 방학 동안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네. 네네. 이 겨울 방학 동안 그 SAT 그리고 ACT 캠프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수업이 하루에 한 8시간이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뭐 잘 따라와 줬고요. 또 성적도 많이 향상돼서 나름대로는 보람 있게 보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 뭐 캠프뿐만 아니라 네네. 그 12학년 학생들 대입 지원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입 지원도 1월 1일이 거의 다 이제 지원 마감이니까요. 그때 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물론 뭐 2월 달에 마감하는 학교도 있고 또 네. 3월과 4월까지 이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그런 뭐 롤링 시스템으로 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학교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돕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2월 달에 마감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또 아직 3월, 4월까지도 계속 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끝까지 끝까지 네네. 이 끝날 방심하지 때까지 끝난 게 않고. 아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제가 지금 원장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실 때 채팅창을 봤는데 네네.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질 뻔했는데요. 저희가 원장님 오시기 전에 네네. 조용필 씨 네네. 가수 조용필 씨 노래 예, 듣고 예.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네. 2467님께서 조용필 씨 정말 왕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다가 원장님께 인사를 나누셨어요. 저스틴 오빠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청취자분들 재밌으시죠? 네, 그러네요. 네. 정말. 자, 저희 계속해서 네네. 이 이야기 원장님과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학생들 지원서를 도와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일단은요, 금년에 그 작년과의 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 한 20위권 이내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탑 대학에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뭐 메인 에세이라든지 뭐 보충 에세이 그리고 지원서 작업에도 좀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는 50위권 밖으로 지원한 학생들도 좀 많이 와가지고 좀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학생들이 원래는 도움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실수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서요. 그러니까는 예, 근데 금년에는 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와줘서 네. 같이 이렇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아무래도 이 12학년 학생들, 뭐 11학년 이제 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네. 실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들이 주로 있나요? 그러니까 실수가요, 뭐 사소한 것부터 해서요, 또 이렇게 좀 치명적인 실수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물론 네. 대학 지원서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도 좀 치명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우리 학생 중에 그 라이스 대학에 지원한 아주 총명한 학생인데요. 네. SAT 점수는 한 1,560점 정도 받았고요. 와,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 4년 동안에 B가 딱 한 개만 있었어요. 그리고 올 A를 받은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자기 GPA 그 지원서에 보면 자기 GPA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3.98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GPA가 이제 웨이티드인지 또는 언웨이티드인지 네. 그걸 고르는 문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중치 적용한 GPA인지 아니면 가중치 적용을 안 한 GPA인지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4.0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B를 한 개 받아서 3.98이 된 거기 때문에 unweighted, 즉 가중치가 적용이 안 된 거라고 적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unweighted가 아니고 weighted라고 이제 적으면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3.98이라는 GPA가 별로 그렇게 좋은 GPA가 아닌 거예요. 아,
예, 22에 30위권 하는 대학의 평균 그 웨이티드 GPA, 그러니까 가중치를 적용한 GPA가 한 4.3 정도 되니까요. 네. 웨이티드 GPA가 3.9라면은 22에 30위권 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을 받는다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소한 실수 같지만요. 이 실수가 좀 더 좀 치명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지원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렇죠. 확인하고 그럴 텐데 네. 웨이티든지 언웨이티든지 체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잘 거는 몰라요. 학생들이 이게 뭘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네. 웨이티드가 뭔지 언웨이티드가 뭔지 잘 몰라서 아무거나 이렇게 또 고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3.98이면 굉장히 좋은 GPA인데 이것을 웨이티드라고 적으면은요. 한 60위, 70위권 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그 정도의 그 GPA이기 때문에 라이스 대학의 이 GPA를 갖고 지원을 하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실수는 정말 사소한 실수가 아니네요. 이런 실수 하나로 합격과 불합격까지 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성적 증명서를 학교에 따로 보내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오류를 찾고 정정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도 똑같은 네네. 기준이라면 그런 실수도 없는 사람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도운 학생 중에 이제 또 다른 학생도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성적이 꽤 좋은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어린 시절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고요. 또 가고 싶은 대학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립 리버럴 아츠 대학이었는데요.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니까 당연히 그게 꿈의 대학인데 이 학생이 이제 학교 성적과 SAT 점수가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그 꿈의 대학이 굉장히 그 랭킹이 높은 대학이 사실은 아니에요. 한 리버럴 아츠 대학 중에 한 50위권 정도 되는 대학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자신의 그 점수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성적으로만 보면은 이 학생이 하향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학교를 가장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제 바인딩이 있는 얼리 디시전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학생은 합격 확률이 뭐 거의 100%라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봤고요. 네. 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학생과 이제 함께 상담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할까 못할까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단지 그냥 오히려 이게 하향 지원인데 꼭 얼리 디시전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원한다고 하셔서 네. 부모님께는 이제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와 에세이 작업이라든지 뭐 지원서 작업을 같이 하지는 않고 그냥 학생이 혼자서 모든 지원 작업을 마치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네. 이 학교가 이제 조기 지원자 발표가 12월 15일 날 났거든요. 근데 네. 그날 이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네. 주셔서 이 학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네. 왜 그래서 떨어졌죠? 제가 솔직히 제 귀를 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이 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내봤는데 네. 이 점수대 학생을 떨어뜨릴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학생이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을 했고 또 타주에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말에 좀 제가 좀 말문이 좀 막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생이 그 지원했던 그 지원서 쓴 거랑 그다음에 에세이를 갖고 이제 저에게 좀 와달라고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혼자서 모든 작업을 했고 부모님도 부모님 그냥 이제 얘가 다 했는지만 확인을 했을 뿐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진 않았다고 해서요. 제가 네. 이제 한번 다 보려고 이제 다 갖고 한번 오라고 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너무 충분하게 합격할 거다. 네네. 당연히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경우인데도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요, 뭐 지원서라든지 에세이에서 좀 큰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우리 베트남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과외 활동도 좋았는데 지원했던 그 20위권 이내의 사립대학에서 다 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에 지원을 하면 이제 합격도 있어야 되고 불합격도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지는 거는 좀 뭔가 심각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학생 같은 경우도 제출했던 지원서랑 에세이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걸 검토해 보니까 에세이에서 이 학생이 이제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좀 자만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좀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을 자신의 고등학교가 못 따라온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자신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런 에세이를 뭐 썼겠지만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런 학생을 받아들이기가 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또 이상한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맞아요. 좀 부담스러웠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좋은 학교에서는 다 불합격을 받고, 근데 물론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UC 학교로부터 합격을 받아서 이제 UCLA로 진학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네. 자신이 원하는 그 사립대학으로는 진학을 못했죠. 아, 그렇군요. 네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느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지원한 사립대학에서 다 떨어졌더라. 네네.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명문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요, 합격률이 이제 워낙 낮다 보니까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높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10개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10개 대학을 다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지원서나 에세이상에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학원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작년에 전교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지원한 사립대에서는 다 떨어지고 결국에 이제 UT 어스틴으로 가고, 오히려 2등, 3등한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도 다 붙고 한 걸 보면은 네. 물론 뭐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요. 혹시 지원서상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성적만이 또 아니기도 하지만 네네. 실수를 하거나 뭔가 그렇죠.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럴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원서 작업이 다 끝났는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또 부모님께서 들어가서 보고 또 그렇죠. 에세이도 같이 읽어보고 하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부모님이 그게 좀 힘드시다면 네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네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저스틴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뭐 저스틴 오빠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예. 목소리 좋으시다. 이 이야기는 뭐 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채팅창 보고 좀 빵 터질 뻔해가지고 방송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 맞아요. 저희 한 네. 번씩 그러거든요. 저도 네네. 저희 마음 이해가 되시죠, 네네, 원장님. 이해가 됩니다. 네. 청취자분들 너무 재밌으셔서 좋긴 한데 일부러 방송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예. 적당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까 그 캘리포니아 리버럴 아츠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정말 당연히 될 거라고 하향 지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합격할 거라고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얼리 맞습니다. 디시전에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떨어지게 됐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그 부모님이요, 이 학생이 작성한 지원서랑 네. 에세이를 들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작성한 지원서를 먼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제 얼리로 지원할 경우에는 12학년 때 성적이 나오기 전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원서에는 성적은 적지를 못하지만 1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 과목들은 적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 질문도 이제 12학년 때 듣는 과목들을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이 학생이 적은 걸 보니까요, AP 월드 히스토리라든지 뭐 AP 휴먼 지오그래피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9학년이나 10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목들이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12학년 과목을 적으라는 란에.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12학년 때 이런 과목을 들었을까 이렇게 싶어서 이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한 이야기가 9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 들은 모든 AP 과목을 여기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12학년 때만 현재 듣는 것만 적는 건데. 네. 그래서 12학년 현재 듣는 과목란에 9학년, 10학년 수업이 막 들어가 있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실수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 불합격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좀 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 학생에게는요. 다른 큰 실수가요? 네. 이 학생이 이제 메인 에세이 내용이 뭐였냐면요, 총기와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총기 관련 네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예, 경찰이 흑인을 총을 쏴서 죽인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총기 규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쓴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대학 지원 에세이와는 이제 너무나도 맞지 않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지원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지원서에 보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그 질문이 7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7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이 7개 질문 중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쓴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학생이
7개의 질문 중에 이제 7번을 골랐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7번이 뭐죠? 7번이 제가 이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7번이 뭐냐면요. 애니 토픽이에요. 어떤 것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6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내용을 쓰고 싶으면은 이제 7번이라고 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총기 규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에세이에서는 이제 민감한 소재를 다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에세이를 읽는 사람의 정치나 종교 성향을 알 수가 없고 네. 또 그분들이 나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쓰질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쓴 에세이를 보면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든지 또는 네. 자신의 어머니가 이민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에세이지 자기 자신의 에세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이야기를 꼭 써야 된다면은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배운 거라든지 얻은 거라든지 즉 모든 거는 이제 나에게 어떤 영향이 되었는지로 이제 귀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에세이는 이제 첫 번째 민감한 주제를 다뤘다는 점이 이제 점과 그리고 또 이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왜 이 주제로 그러니까 에세이를 제가 썼을까요? 혹시나 해서 이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세이를 쓰고 가끔가다 이제 에세이를 쓰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읽어봐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학교 그렇죠. 선생님한테도 읽어봐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에세이를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줘 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 얘기가 학교 선생님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보여주고 심지어 A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에세이인데 뭐 점수까지 주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게 사실 이제 11학년 때 AP US History 숙제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AP US History 숙제였는데 자기가 이제 그 총기 규제와 관련된 에세이를 쓰고 A를 받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잘 썼다고 칭찬까지 이제 들으니까 네. 이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대학 지원서에 애니 토픽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한 그 자기의 그 견해, 그 자기의 그 에세이를 갖다가 써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은 거죠. 그러니까. 네. AP US History 숙제였는데 점수를 잘 받아서 이를 대학 지원서 에세이에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 학생은 이제 지원서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수가 있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땐 아마도 이 에세이가 불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총기 사고도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참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곤 하는데 지원서 에세이에서 총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마 대학에서 이 학생을 합격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는 이제 뭐 다시 그 12월 15일 이후에 다시 만나서 이제 에세이와 지원서 작업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 정시 지원 때 맞춰가지고 다른 대학에 이제 지원을 다 이제 마친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군요. 되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네. 아무리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잘 써서 좋은 점수를 받고 칭찬을 받은 글이라고 네네. 해도 이렇게 재탕을 해서 써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대학 에세이는 또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네. 매일매일 정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 제 카톡 아이디가 매일매일이 시트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전에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생은 그 이력서를 첨부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서에 그 과외 활동을 다 지워가지고 지원한 학생도 있었잖아요. 어차피 네네. 자기는 이력서를 첨부할 거기 때문에 그거 내용 안 넣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 해서 다 지우고 다 지원한 학생도 있었고 참 어떤 작가도 없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아마 원장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렇죠. 일들이 네. 학생들이 참 기발하기도 기발해요. 하고 너무 근데 재미있게 이제 그 기발한 게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실수를 하면서 기발하니까 맞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그냥 다 했냐 이렇게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한번 또 읽어보시고 야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왜냐면 벌써 에세이에 총기 얘기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 에세이인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다 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한번 물어봐 주셔도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채팅창에서 2467님께서 네네. 학생 여러분 꼭 마지막에 저스틴 원장님께 끝마무리 검사를 꼭 받도록 하라고 대신해서 이렇게 당부 이야기를 말씀을 네네. 해주셨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그 학교가 굉장히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기 지원에서 지금 떨어져서 네네. 정시 지원 때는 같은 학교에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조기 지원을 하게 되면요. 결과를 세 가지 중 하나로 받게 돼요. 하나가 이제 합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불합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defe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 와서 우리 애가 불합격됐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 네. 어머니 불합격이 아니라 혹시 디퍼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합격이 될 가능성은 전 거의 0%라고 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디퍼가 아니라 불합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이 디퍼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뒤로 미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 때 다른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그 정시 때 지원한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지원서를 검토해 보고 결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퍼로 답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이제 왜 내가 디퍼를 받았는지 좀 의아해하면서 이제 대학에 연락해서 이유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건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고요. 대학에 이제 연락을 하려면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조기 지원한 이후에 받은 어떤 상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과외 활동이 좀 바뀐 거가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할 부분들이 있다면요 대학에 연락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자신은 이 대학에서 이제 뽑아만 준다면 꼭 이 대학에 진학하겠다라는 의사를, 왜냐면 네. 어차피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난 뽑아만 주면 난 이 학교에 분명히 간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걸 피력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학생들이 뭐 저는 그 후로 받은 상도 없고요, 뭐 과외 활동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뭘 업데이트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추천서를 갖다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한테 받는다든지 또는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분한테 가서 받는다든지 그 사장님한테 받는다든지, 또는 심지어 쉬운 방법은요 그 학교에 재학 중인 뭐 선배라든지 그런 분한테 받아도 괜찮아요.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메일 보내긴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서라도 하나 두 개 더 해가지고 추천서를 보내면서 난 이 대학에 꼭 가고 싶다라는 걸 갖다가요 피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퍼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어떤 편지를 써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디퍼를 받는 학생들도 꽤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합격, 불합격 말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결정을 보류하는 거니까요. 네. 학교에서도 이제 왜냐하면 조기 지원 때 지원한 학생 수가 아무래도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여기서 판단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정시 지원 때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지 모르니까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학교에 오겠다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합격을 네네. 줘도 안 오는 애들보다는 합격을 줘서 등록을 하는 애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겠죠. 등록률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네 학교 랭킹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차피 자기가 얼리 디시전을 지원을 해서 이제 계속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정시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좀 더 장점이라고 하면은 계속 자기가
자기가 계속 난 이 학교를 가겠다라는 걸 갖다 계속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걸 갖다 피력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퍼를 받으면은 뭐 새로운 걸 좀 업데이트하면서 추천서라도 하나라도 더 보내면서 나는 꼭 간다. 네네. 꼭 간다. 가로 열고 닫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꼭 간다라고 이제 꼭 그렇게 피력을 해서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아마도 좋은 결과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 이렇게 또 다른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2018년이 시작됐는데 네네. 우리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2018년도에는요, 물론 뭐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거라면요, 뭐 SAT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 모두 조화를 잘 이뤄서요, 우리 자녀들이 계획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저희도 또 열심히 또 노력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일 그대 3부 초대석에는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